오소메 신드롬의 몸통은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감정을 미리 심고 나중에 회수하는 이세영의 설계력이다. 우리는 그가 만든 감정의 지도 위를 걸었고, 그래서 울었고, 그래서 기억했다. 초반부의 핵심은 선 긋기가 아니라 선의 온도 조절이다. 성덕임이 스스로에게 거는 첫 금지와 예외가 장면마다 몇 도씩 달라지는데, 이 변화폭을 이세영은 호흡, 시선, 손, 제스처의 3요소로 고정한다. 호흡. 그녀는 대사 앞 0.7초의 미세한 준비 호흡으로 감정을 시딩한다. 들숨이 짧고 상체가 아주 미세하게 들릴 때는 경계. 들숨이 길고 턱이 미세하게 풀리면 유예. 그리고 무호흡 구간으로 들어가면 선택의 문턱이다. 시선. 정면 응시를 최소화하고 어깨선 옆 15, 20도 지점으로 시선을 던져 불완전한 관심을 만든다. 상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관객에게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 라는 비밀 신호다. 손소매 끝을 가만히 접었다 피는 반복은 감정의 누수를 상징한다. 이때 손목 각도가 10도 미만으로 억제되면 의무, 10, 30도 사이면 호감, 30도를 넘으면 위험 신호다. 이 세 가지 축을 억제, 누수, 전환, 위 3단 분리로 굳혀두니 대사가 변덕을 부려도 감정선은 부서지지 않는다. 초반 서고와 행공 시퀀스에서 이세영은 사건을 끌지 않고 감정을 끈다. 이를테면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이미 사건의 결말이 예고된다. 그녀는 니체한 디테일 전술을 쓴다. 소리 침묵 소리의 샌드위치 구조로 감정의 진폭을 숨긴 뒤 침묵 구간에서 눈동자 회전 속도를 0.5배로 낮춰 관객의 무의식을 포획한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눈물은 세 장면 전에 심어둔 씨앗이 싹 튼 것이다. 상대 배역과의 호흡에서도 공식은 선명하다. 이세영은 상대의 리듬을 따라잡지 않고 0.5박 뒤에 들어가는 서브 비트 전략을 택한다. 로맨스 장르에서 흔한 동시 발화가 아니라 반박자 늦은 리액션으로 여백을 만든다. 그 여백은 관객의 추론을 허용하고 추론은 곧 내 이야기라는 착각을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 첫사랑의 손끝을 다시 만진다. 바로 이것이 신드롬의 촉매다. 사극 말맛과 현대적 호흡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도 교과서적이다. 그녀는 문어체 대사의 명사조사를 또렷하게 끈되 모음 길이를 아주 살짝 단축해 현대 말맛의 속도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앙될수록 이, 의 계열 모음을 짧게 치고 결정적 고백에서는 아, 어를 길게 느려 온도를 올린다. 이 음소 온도차는 시청자의 신체 반응을 직접 건드린다. 누군가는 이유를 모른 채 가슴이 서늘해졌다가 뜨거워졌다고 말하는데 그건 음성의 물리적 파형이 이미 몸을 흔들어 놨기 때문이다. 위상과 소도구의 활용은 더 노골적이다. 이세영은 소매 자체를 감정의 발화장치로 쓴다. 소매 끝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대사의 쉼표와 싱크시키고 소매를 접거나 내려뜨리는 동작으로 내면의 결론을 찍는다. 그래서 제목 속 붉은 끝동은 미장센이 아니라 문장 부호다. 소매가 올라오면 물음표, 접히면 쉼표, 파란으로 감추면 마침표. 장면 설계의 비밀 중 하나는 관찰자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감정 클로즈업을 욕심내지 않는 선택에서 나온다. 그는 종종 얼굴의 3분의 1만 노출하거나 반사면에 감정을 비춘다. 감정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관객이 훔쳐본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다. 훔쳐보는 감정은 몰입의 촉발제다. 들킨 적 없는 몰래의 감각은 더 오래 남는다. 또 하나의 숨은 공식, 기억 술래잡기가 있다. 당장의 사건 A에서 감정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B의 직전 컷에서 A의 감정 찌꺼기를 살짝 꺼내놓는다. 예컨대 웃음 뒤에 남은 미세한 떨림을 B로 가져와 설명되지 않은 수치를 깔아둔다. 이때 드라마는 설명을 멈추고 관객의 기억을 부른다. 왜 떨렸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동안 우리는 이미 다음 장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 방식은 서사 시간을 늘리지 않고 감정의 시간을 늘린다. 감정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의 무게가 생기고 관계의 무게는 곧 선택의 비극성을 키운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달콤하기보다 위험하고 아름답기보다 정교하다. 표정의 구조도 도식화되어 있다. 입꼬리 광대 눈꼬리의 삼각형을 한 번에 올리지 않는다. 첫 번째 프레임에선 입꼬리만 2mm, 두 번째 프레임에서 광대를 1mm, 세 번째 프레임에서 눈꼬리를 0.5mm. 이 비대칭적 미소는 행복이 아니라 설득 중이라는 메시지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건 곧 자신도 설득되는 중이라는 역설을 품고 있다. 덕임의 로맨스가 관객을 울리는 건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라 사랑을 설득하는 과정을 버티기 때문이다. 이세영은 설득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표정의 비대칭으로 번역한다. 움직임의 속도 또한 감정선의 그라데이션과 맞물린다. 그녀는 빠른 멈춤 느림의 역순을 잘 쓴다. 일반적으로 긴장 이완 감정 폭발은 빠름 느림 정지로 간다. 그런데 이세영은 반대로 느림으로 접근해 미세한 정지를 찍고 마지막에 빠름으로 끊는다. 이 구조는 관객의 예측을 비틀고 감정 폭발의 순간을 사건이 아닌 각성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 각성의 미학이 바로 신드롬의 본체다. 팬덤은 사건을 소비하지만 신드롬은 각성을 전염시킨다. 파트너의 프레임을 훔치는 법도 영리하다. 상대가 클로즈업일 때 굳이 눈을 맞추지 않고 상대의 어깨선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다.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시선의 목적지를 찾아 움직이고 그 순간 상대의 감정 클로즈업은 자연히 넓어진다. 이 넓어진 프레임에 본인의 손끝이나 소매끝이 슬쩍 들어오며 두 사람의 감정이 하나의 프레임에서 공명한다. 이 공명은 음악 없이도 리듬을 만든다. 관객은 음악이 울리지 않아도 울렸다고 느낀다. 이런 설계는 즉흥이 아니다. 대본에서 감정 키워드를 뽑아 온도표를 만든 뒤 단위가 아니라 비트, 단위로 온도를 흔든다. 보통 배우들은 신마다 목표를 세우고 감정을 끌고 가는데 그녀는 비트마다 온도를 조절해 신 전체의 곡선을 만든다. 그래서 컷 편집이 변해도 감정선이 깨지지 않는다. 편집이 빚은 리듬을 배우가 역으로 회수하는 드문 경우다. 여기에 역사극의 제약, 언어 예법 동선을 게임 규칙으로 받아들인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 제약을 불편이 아니라 니체로 삼는 전략, 즉 제약이 클수록 디테일이 이긴다는 원리다. 절대 뛰지 못하는 공간에서 그녀는 정지 속 미세운동으로 판을 엎는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눈썹의 1초짜리 파동, 소매 끝의 그림자 길이, 이 미세운동이 쌓여 하나의 대사보다 더 많은 서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봉합된 감정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터널 속에서 빛의 굴절을 본 것이다. 초반부의 감정 설계가 특히 빛나는 건 사랑 이전의 직업 윤리를 전면에 둔 선택 때문이다. 궁녀로서의 존엄을 먼저 세운 뒤 그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감을 배치한다. 윤리가 먼저 서면 로맨스는 더디지만 깊어진다. 느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 이세영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 장면에서 우리가 듣는 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노동의 선언처럼 들리는 한 줄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견딜 수 있는 자신을 선택하는 선언. 이 선언이 쌓일수록 결말의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다가오고 필연은 비극을 고상하게 만든다. 결국 오솜의 신드롬 뒤의 정답은 스타 파워도 자극적인 사건도 아니다. 감정을 공학적으로 설계하되 인간적으로 새겨넣는 배우의 손끝이다. 만약 당신이 그 0.7초의 무호흡과 소매 끝의 각도 그리고 반박자 늦은 시선의 서브비트를 놓쳤다면 당신은 왜 이 작품이 신드롬이 되었는지를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지금 프레임을 멈추고 다시 보라. 감정의 설계도는 이미 화면 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